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일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라면, 즉석밥, 사재기 조짐이 있다 그러는데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조금 뭐 미리 사둘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주식시장과 대입해 봤을 때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어, 포장재 관련된 종이목재 업종의 종목들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도 제가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종이목재가 상승률 1위였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1조 원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해줬습니다. 테슬라에 탑재될 듯합니다. 임실, 천안, 구미서, 고병원선 AI 확진. 근데 뭐 과거에는 AI 관련인 이 뉴스가 좀 반영이 됐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지금 뉴스에도 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평택촌놈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투자 전략 게시판을 통해서 상한가와 하한가 리스트 공개되니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분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했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각각 돌파했다. 뭐 차트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등락원리는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코스피는 기관 매수, 특히 금융투자 매수였고요. 화학업종 좋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모두 양시장 상승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종이목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코스닥이고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종이목재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 코스피에서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이거는 코스닥에서 종이목재 업종이에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넓게 보여드릴게요.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흐름이었냐?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기 전에도 사실 좋았어요. 이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2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그 라인을 월등하게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내일 하루 더 종가만 좋다 그러면 돌파하겠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종이목재는 정말 화라산처럼 타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참 묘합니다. 2월까지 괜찮았다가 급락했지만 이거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이미 돌파를 해줬어요.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난 5월에 이미 돌파한 이후에 계속 지금 좋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지난번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5월에 돌파해서 굉장히 탄력적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 시점이 느렸죠. 무슨 얘기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시점 이게 코스피입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메리트는 훨씬 더 좋다. 코스피 쪽. 좀 더 이걸 종목군으로 제가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군으로 나열해 보면요. 지금 화면에 이제 글자는 너무 작죠? 작은데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종이목재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영풍재지, 신풍재지, 한청재지 뭐 이런 순서대로 쫙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코스피의 종이목재고 코스닥은 역시 또 종이목재가 있는데 한국 패키지,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이목재 쪽이 굉장한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가 되면 이게 아마 지속되면 될수록 더 강화가 될 겁니다. 평택촌농 가격은 여전히 인하된 상태로 아직까지는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물은 워낙 가격이 쌉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4%짜리 한 번만 수익 나면 유로 회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저하실 이유가 없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1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가담을 하시고요. 뭐 둘 다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업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12월 24일 날부터 이제 유료화 하는데 현재 평택천호 홈페이지 무료 투자 전략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것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12월 2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24일부터 유료화 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인데요. 내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및 주가 전망 때문에 오늘 올라갔는데 보유자는 홀딩 매도 지금 던지지 말고요. 미보유자는 61선 이하 단기 매수하자. 금호석유 잠깐 보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뭐 물론 과거에 비하면은 2011년도에 비하면 그때 뭐 25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가격대가 이게 얼마입니까? 저점이 4만 5천 원 이하였다가 지금 15만 원 갔으니까 한 200% 이상 간 건데요. 어쨌든 모멘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가면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했다 던지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61선 이하를 보자. 61선 이하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웨이크론 한택 포스코 캐피탈 7조 원 수출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미보유자는 61선 이하 단기 매수는 금호석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웨이크론 한택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됐는데 이게 사실 호재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호재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그 전에 움직임을 봐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문제는 뭐냐? 벌써 며칠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이미 움직였다는 거죠. 네,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호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이러면 좀 더 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미 뭔가 정보가 새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새 나갔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던졌다가 다시 잡자. 유리원 매매 결과 파생은 생략하겠고요. 중기는 한창제지인데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이목재 얘기했었잖아요. 종이목재. 근데 한창제지는 사실 제가 이 유료원들한테 중기 종목 1순위로 계속 홀딩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뭐 9월부터 계속 홀딩 시키고 있어요. 계속 홀딩 시키고 있는데 2,020원에 매수했습니다. 평균 단가. 그러니까 낮죠. 근데 이걸 추천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다. 두 번째, 기업이 절대로 망가진다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 번째, 중장기 테마다. 그러니까 제지주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저희가 현재는 좋습니다. 포장재 관련주도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패키지, 삼보 판지, 예, 이런 종목들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이게 포장재 관련주들이고요. 또 이쪽 보시면은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데 한창제지를 왜 제가 얘기했냐? 사실 여기서 테림 포장 뭐 이런 것들, 예, 영풍재지, 신풍재지 이런 것들이 포장재 관련주라서 좋은데 신풍재지가 이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 테마예요. 바이오 플라스틱 테마가 뭐냐? 내년부터 중국의 일부 대도시는 플라스틱을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왜? 지금 플라스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뭐 어차피 제지주도 갈 때 따라가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유료회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뭐 지수 올라간다고 크게 올라가는 건 없었어요. 근데 내려간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편안하다는 거죠. 뭐 그래봐야 뭐 이제 겨우 뭐 평가 25%밖에 안 됩니다. 요즘 뭐 급등락 되는 거 보면 뭐 하루에도 25%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연을 짧게는 뭐 한 2달, 길게는 한 3, 4개월 정도 하신 분들은
이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좋은 대로 했던 분들은 현재 그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처음 추천했던 게 이 시점이었거든요. 바로 이 9월 초순. 그랬다가 한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죠. 근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시간은 좀 걸렸죠.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홀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만 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끌고 와도 무난하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꼭 참고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지수 전망이죠. 코스피 2800선 미돌파 또는 돌파 후 21선 조정 가능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코스피가 2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771선이니까 오늘 종가는 그렇고요. 고가는 2781인데 제 생각은 2800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돌파했다가 21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거든요. 오늘도 매도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집계를 보면요. 코스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집계를 보면 개인은 3조 9천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3조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9천억 매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더 놀라운 건 뭐냐? 연기금도 9천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왜 기관 전체가 9천억이냐? 금융투자에서 매수해서 그래요.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안 했으면 더 심각할 뻔했죠.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수급은 안 좋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자, 다우존스가 이겁니다. 나스닥이 이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여기서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한 상태에서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2800을 넘든 못 넘든 21선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달에 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물은 탄력주 조정시 단기 매매.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 뭐 거래가 많든 뭐 재료가 있든 한번 쭉 치솟아요. 그러면 딱 밀렸을 때 적당히 들어가서 당일치기나 뭐 1박 2일 코스 이게 제일 현재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파생은 양방향 또는 하방향. 그러니까 내일 어설프면 양방향 하고요. 세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 번 정도 하방향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